옛날의 성들은 추운 곳이었어요. 성의 돌들이 겨울에 냉기를 발산하는 것 같았죠. 이건 성벽에 테피스트리가 걸려있던 실용적인 이유 중 하나였는데 추위를 막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죠. 그렇다고 오래된 아무거나 성벽에 걸어둘 수는 없어요. 아름답고 영웅적이고 감탄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어야 하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별들로 짜인 장엄한 테피스트리를 그들의 하늘의 성벽에 걸었어요. 북반구의 48개 별자리는 모두 그리스인들에 의해 설계되었고 이름 지어졌죠.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는 그런 테피스트리 중 하나예요. 가을 전체 하늘에 펼쳐진 7개의 별자리로 엮은 이 이야기는 하늘의 테피스트리 하이라이트로 보존된 상세한 천문 관측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인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로 시작해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가 지평선에 있을 때 이건 은하수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 보였어요. 3개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종종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죠. 좌우간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는 카시오페이아 여왕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별이었죠. 그녀는 외모가 출중했는데 그만큼 허영심도 강해서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카시오페이아는 큰 곰자리의 북극성 반대편 밤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큰 곰자리처럼 카시오페이아 자리도 북극성을 돌고 있으며 극둘레 별자리예요. 지구시간으로 1680년경 카시오페이아에서 초신성이 관측됐어요. 카시오페이아 A는 약 11,000년 전에 나타났죠. 찬드라 X성 위성은 최근 팽창하는 구름의 고강도 X선 속에 황, 칼슘, 실리콘, 철의 원소를 보여주는 이 초신성 잔해에 굉장한 사진을 찍었어요. 카시오페이아의 남편 또한 극둘레 별자리로 세페우스라는 이름의 작고 희미한 별자리예요. 그에겐 자신만의 왕국이 있었어요. 결혼에 의한 제국의 합병은 역사를 통틀어 흔하죠. 세페우스는 페니키아의 왕이었어요. 페니키아가 지중해 서쪽 해안을 따라 있는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을 뿐이었던 시절에 페니키아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세페우스는 카시오페이아와 북극성 사이의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세페우스의 별자리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해요. 이것은 헨리에타 스완 레빗이 일정한 간격으로 맥동하는 변광성을 발견한 곳이죠. 항성의 맥동 속도는 항성의 실제 발길을 나타내며 항성까지의 확실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줘요. 변광성의 발견은 20세기 초 천문학의 큰 돌파구가 되었어요. 세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사이에 안드로메다라는 딸이 있었는데 역시나 모두들 난리법석 떨었던 유명한 미인이었죠. 어느 날 카시오페이아가 자신과 자신의 딸 안드로메다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여자들보다 아름다워. 이런 허세는 여왕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였지만 카시오페이아는 더 나아가 모든 자연의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사실 우린 어느 네레이스들보다 훨씬 아름답지. 네레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요정으로 바다의 딸이에요. 선원에게 친절하고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네레이스들은 50명 모두 일개 한 여자 인간에 의해 디스를 당해 폄하된 것에 아주 기분이 나빴죠. 카시오페이아는 시민 질서의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했어요. 그녀의 지나친 허영심으로 카시오페이아는 자연의 경계를 위반하였고 이것으로 에티오피아 왕국 전체에 이상한 처벌이 가해졌어요. 바다 밑바닥의 괴물인 게토, 고래자리는 에티오피아의 어선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해안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걸맞게도 고래자리는 남반구에 있는 별자리예요. 모든 별자리들 중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고래자리는 바다라고 불리는 하늘의 어두운 부분에서 머리만 천구 적도에 올려놓은 채 헤엄치고 있어요. 하늘의 이 부분에는 물을 주제로 한 별자리가 몇 개 있어요. 쌍어궁인 물고기 자리, 보병궁인 물병 자리, 그리고 강인 에리다누스 좌가 있죠. 고래 자리에서 쉬운 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어요. 분명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행성들의 대기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을 거예요.
한편 카시오페이아 여왕과 세페우스 왕은 에티오피아의 해안을 황폐화시키는 이 괴물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이들은 신탁을 구하고 이성과 자연의 영역을 또 넘어선 다른 범죄를 범해요. 말해줘, 예언가요. 괴물이 우리 왕국을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괴물은 자연이 주는 일반적인 시련이 아닙니다. 고이 왕국을 성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벌입니다. 괴물은 어떠한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가장 고귀한 존재의 인간적인 희생만이 그 짐승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한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요. 왕국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은 당연히 안드로메다 공주였죠. 아버지의 명령과 동의 혹은 아마도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안드로메다는 앞바다의 바위에 묶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왕국을 구해주길 바라는 인간 희생이었습니다. 와, 따따라라. 모두를 구한 그리스 영웅이 와서 인간의 희생을 멈추고 케토를 돌로 만들었어요. 페르세우스였죠. 페르세우스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헤브리디스 제도예요. 페르세우스는 고르곤 메두사를 추격하기 위해 헤브리디스로 갔었어요. 이 테피스트리의 지질학적 범위는 놀랍습니다.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홍해까지. 헤브리디스 제도는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 있는 암석이 많은 군도예요.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헤브리디스는 세상의 완전한 끝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헤브리디스 제도까지 항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날았죠. 좋네요, 페르세우스. 메두사는 역대급 악당이었어요. 메두사를 한번 보면 너무 무서워 굳어버릴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을 돌로 만들어버리죠. 페르세우스는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웅이 어떻게 했을까요? 메두사를 보는 대신 페르세우스는 반영의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어요. 그는 자신의 광을 낸 방패에 비친 그녀를 보고 메두사를 베어버렸죠. 우리의 하늘 테피스트리에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밤하늘에서 메두사의 머리에 있던 한쪽 눈이 열리고 닫혔다가 다시 열려요. 아랍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알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알골성은 식상성이에요. 하나는 밝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밝진 않아요. 어두운 별이 밝은 별의 주위를 돌면서 밝은 별의 앞을 지나가고 그걸 가리면서 눈이 감기죠. 어두운 별이 밝은 별 주위를 도는데 2일 24시간 49분이 걸리기 때문에 메두사의 머리카락 눈은 매번 하루 반 정도에 열려요. 페르세우스 자리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바로 아래에 있으며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알골성이 겹치는지 관찰하죠. 메두사의 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봐요.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함께 헤브리디스에서 날아왔어요. 페가수스의 중심부에는 4개의 별로 이루어진 대사각형이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대사각형은 가을 밤하늘의 중심에 있게 돼요. 여름에는 검은고자리, 백조자리, 독수리자리에 여름 대삼각형이 밤하늘 한가운데에 있어요. 봄에는 사자자리, 사자궁, 그리고 겨울에는 사냥꾼 오리온 자리예요.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성벽이고 모두 멋진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어요. 안드로메다 별자리에는 페가수스와 함께 알페라츠라는 별 하나를 공유해요. 대사각형 모퉁이에 있는 것 중 하나여서 안드로메다가 페가수스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녀의 왕관은 공주라는 걸 잊진 않았겠죠. 안드로메다 은하 M31 근처에 떠 있어요. M31을 보기 위해선 가장 낮은 별에서 가장 높은 별까지 대사각형의 모서리를 가로질러 보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세요. 꼭 눈 구석으로 비껴서 보세요. 이것은 주변 시야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끝이 빛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250만 광년 떨어진 거대한 나선 은하를 보름달보다 1.5배 넓은 얼룩진 빛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페르세우스는 인간의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케토를 메두사의 눈에 노출시켜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그것을 멈췄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늘 테피스트리의 두 번째 식병광성을 만나게 되는데 미라, 바다괴물 고래 자리의 심장별이에요. 미러라는 영어 단어를 따온 미라는 허무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식상성이에요. 밝은 별 주위를 도는 희미한 별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백색 외성이에요. 이 결과로 고래 자리의 심장이 닫혀요. 미라는 가려져서 사라져요. 이 주기는 332일마다 반복돼요. 우리의 환상적인 별 테피스트리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의 식상성,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 그리고 인간의 희생을 싫어하고 반영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신화적인 괴물을 좌절시키는 영웅이 있어요. 와, 저라도 제 성에 그걸 걸겠어요.